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 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작해 보는데 제 2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이런 현지에 많이 다니면서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농사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했는데도 그에 대한 대처나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제 2강에서 이제 보시면은 농업교육에서 못 배우는 농학에도 없는 신농사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그 정도일 정도로 이제 농업이 변화가 돼 있고 농업이 발전이랄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루고 넘어가야겠고요. 그래서 제 2강으로 제 주제로 삼아봤어요. 우리가 일장 농사 종류에 대해서 이제 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천 년 동안의 전통농,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시작된 화학농, 녹색혁명이죠. 그 다음에 친환경농, 유기농. 이 세 가지 농업은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어디든 이제 그런 교육이라든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민간, 우리가 이제 자연농. 근데 아쉬운 거는 자연농은 정부에서 아니면 교육에서 다루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좀 굉장히 아쉬운데요. 앞으로 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농입니다.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농사 시작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시설 농업이라든가 좀 주목해야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인공농이 파프리카 시장 같은 경우 거의 독점이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추세고요. 그 다음에 딸기, 토마토도 상당수 이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지, 가지, 오이, 고추 이 정도로 이제 몇몇 농가들은 진출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시장의 변화가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모르는, 지금 뭐 왜냐하면 생산량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농이 굉장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연농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달력이랄까 얘기가 많습니다. 그게 특히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자연재배, 자연농이나 자연재배가 따로 있는 줄 압니다. 자연농 속에 자연재배, 그 다음에 태평농법, 자연농법, 자연농업, 무경농법, 자연유기농 등 수십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농사 기술입니다. 현재 한국 농업에서는요, 농업을 얘기할 때 농사 기술하고 농사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또 인종을 구분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화학 비료입니다. 그리고 화학 농약이고요. 이거에 쓴다 안 쓴다에 따라서 화학농이냐 친환경이냐 유기농이냐 그게 인종이고 농사를 구분하는 방법이거든요. 현재 이렇다는 거. 그리고 또 인공농이 있고 자연농이 있다는 거. 뭐 인공농 안에서도 이제 인증받을 때는 뭐 화학 이제 유기농 아닙니다만 친환경농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주제인 농사 기술이 새롭게 왜 필요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거는 밭갈이인데 1번입니다. 1번, 2번입니다. 보시면 이제 사진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분도 농사 방법이 다르지 않나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밭갈이가 2번 내지 7번 뭐 한 번 한 번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 주제로 이제 풀을 잡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령 이제 제 주제를 안 한다 그러면 밭갈이를 몇 번 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콩이다 보니까 나중에 또다시 이제 북을 주기 위해서 기계로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밭갈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은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밭갈이 1회도 안 합니다. 0.1회는 뭐냐면 이제 파종할 때 씨앗이 지나가면서 꼭꼭 꽂이거든요. 그래서 0.1회라는 건 이거 뭐 정확한 횟수로 나눈다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밭갈이 전체를 안 하는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씨앗을 심을 때 그때 토양을 건들거든요. 약간 파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밭갈이를 0.1회로 삼았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보시면은 생산 비용이 다르겠죠. 밭갈이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지금 유엔 산하의 농업기구나 아니면 이제 미농무부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전면적인 밭갈이와 이런 차이했을 때 일본의 생산 비용이 100일 때
이번에 생산 비용이 거의 10%대로 이제 그런 농가들이 나왔다는 그런 연구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품질,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환경적인 피해. 자, 1번 같은 경우는 박하리 하면서 비가 오면 토양에 쓸려가겠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이, 그리고 미생물량이 다를 것이고, 이런 것들이 차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둘 다 화학농이거든요. 화학농인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학농에도 같은 농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은 보시면은 밭갈이 아예 안 왔죠. 근데 이거는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밭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0.15에 뭐냐면 이제 아까는 씨앗으로 심었거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모종을 시키기 때문에 약간 더 파헤침이 많다. 그래서 0.15라고 얘기한 건데요. 그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초를 안 하다 보니까 밭갈이가 이제 휴경 상태에서도 밭갈이로 합니다. 이제 제초의 문제를, 풀이 자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북을 주기 위해서 기계로 해서 계속 파헤치고 풀의 문제를 기계로 이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기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밭갈이가 이렇게 횟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 1번은 이제 그 후에도 밭갈이 못 하겠죠. 이제 그런 방식이 달라지는 건데요. 뭐 2번 같은 경우는 콩이라서 그렇다, 아니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채소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농사 방법에 대해서 작목에 대해서 약간 차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자연농이라는 거죠. 한 번은 이제 밭갈이 안 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밭갈이 그렇게 자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기준에 그냥 자연농이니까 자연농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토양 유실량입니다.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미생물 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연농에서도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모종을 심었을 때와 이렇게 밭갈이에서 했을 때 차이는 뿌리 양도 다릅니다. 이거는 이미 밝혀진 거고 농사 지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자, 무게온 상태에서 모종이라 씨앗 심을 때와 씨앗을 뿌리고 밭갈이 했을 때 차이의 그 뿌리량이라든가 자생력이라든가 그 토양 상태, 토양 미생물량 같은 게 다르다는 거, 품질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구분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농사가 다양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 기술에 대해서 이제 난이도를 달려야 된다. 또 이건 뭐냐면 닭사육인데요. 1번 같은 경우 등을 켰죠. 점등입니다. 둘 다 친환경이라고 그러고 동물복지, 윤리적인, 인도적인 가축 사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등을 켰지 않습니까? 등을 켰는데도, 등을 켠다는 게 뭐냐, 동물복지에서 제 1번으로 뭐라 중시합니다.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등을 킵니다. 등 킨다는 뭐냐면 밤에도 계속 먹이의 활동과 잠을 자는 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예입니다만은 고문할 때 뭐 그런 그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인도자 했듯이 가축사육에서도 이게 등을 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이라 해서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동물복지에서 유정난선상이나 보면 이제 닭사육에서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소비자들은 거기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생산자들도 알 것이고 소비자도 상당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제 구분이 필요하고 농사 기술로서, 왜냐하면 같은 동물 복지인데 틀리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런 필요한 거 있다. 지금 현재 농사 종류가 인공농,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뭐 자연농으로 나누는데, 앞으로 인공농에서도 아까도 보여준다는 다양하다는 거. 자연농도 마찬가지. 그래서 1그룹 농사기술,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이렇게 나눠야지 않나. 6그룹까지 있습니다. 6그룹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한 건데요. 지금 1그룹에서 5그룹까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농사기술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유기농도 보면요. 2그룹에 유기농이 있고 3그룹에 4그룹에 5그룹에 유기농인데, 5그룹은 아직 저는 이제 보지도 못했으며, 저도 뭐 계속 추적해 봅니다만은 5그룹까지는 안 나왔고요. 2그룹, 3그룹, 4그룹 하는 유기농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그룹 하나씩 왜 유기농 하신 분하고 4그룹의 유기농 똑같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뭐 생산 비용이라든가 환경적인 품질적인 이런 것들 굉장히 차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화학농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2그룹 화학농 아까 보셨죠? 4그룹과 이제 그 아까 보신 이제 사진인데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5그룹 화학농은 아직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요. 자,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기술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화학농도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아까 2그룹, 3그룹 어떤 거냐 보시면 이제 이게 2그룹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사진 보셨죠? 조금 전 앞에서 자 밭갈이를 몇 번 했습니까? 이것이 4그룹 유기물 멀쩡이죠. 흙이 안 보이죠. 밭갈이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씨앗만 이제 파종하는 상태의 그런 농사 방법인데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2회에서 7회 정도 0.1회. 자 여기서 생산 비용이랑 전혀 차이고 아까도 있었는 토양 유실량 그리고 토양에 우리가 얘기할 때 토양의 미생 물량에 따라서 토양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양양 자생적으로 생산한 능력이 얼마나 갖췄냐. 이게 좋은 토양이 나쁜 토양이 그걸 구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유물량과 미생 물량인데 보시면은 밭갈이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사진만 봐도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화학농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화학농의 기술 차이고 그래서 2그룹 전면경은 4그룹 유기물 멀칭 화학농입니다. 이렇게 같은 그런데 우리가 전면경운하는 화학농과 이렇게 유기물 멀칭 화학농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농사 필요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뭐 사진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지금까지 화학농약과 화학비를 기준했거든요. 축산 같은 항생제로. 근데 뭐가 문제냐? 자 보십시오. 화학농약의 사용량 횟수가 다르거든요. 어떤 농가는 10번 할 때 2번 하는 농가도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일 토양이라든가 그런 것도 관계된다. 발생량이라든가 그리고 화학비료입니다. 화학비라든가 화학농약이 토양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밭갈이했을 때 토양이 빗물에 쓸려가는 거. 지금 우리가 1헥타당 1년에 40톤이 쓸려간다는 게 우리나라 환경부의 발표거든요. 연구에서. 그러면 토양의 미생 물량은 또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포한 비료 이런 것도 농약들이 이제 빗물에 유실되는 것 또한 인증 검사입니다. 자 우리가 화학농약을 자 화학농과 유기농의 차이는 뭐다? 화학농약 썼다 안 썼다 얘기하거든요. 보면 우리가 인증 검사할 때 당연하게 유기농이나 친환경 같은 경우는 화학농약 우리가 시판되는 사용되는 농약은 다 검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 뭐 들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국감이라든가 지금 방송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보니까 얘기해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화학농약 10개 중에 6개는 검사를 안 합니다.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에서. 인종은 당연하게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이 없습니다. 10개 중에 6개라는 건 굉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항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용당 항생제 중에서 검사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미 알려졌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방송과 국감에서 다뤄졌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항생제 얘기인데요. 항생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무항생제 유정란 뭐 돼지 닭고기 같은 경우 있거든요. 무항생제라고요. 그럼 항생제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생제가 금지된 건 아니지만 써도 되거든요. 왜냐? 휴약 기간만 2배입니다. 일반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뭐냐? 일반에서는 휴약 기간이 5일이라 그러면 10일만 되면 무항생제 가능합니다. 인증이 되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또 나가서 생산 비용과 품질 이어지죠. 환경 영향, 토양 영향 끼친다는 얘기 했을 겁니다. 또한 뭐냐면 이런 자립성입니다.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농사 기술에는 이제는 필요한다. 우리가 화학농약만 화학비료에 항생제로만 따져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그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거는 평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서 또 한번 이제 더 다룰 건데 보시면 이제 생산 비용, 농약 사용, 비료 퇴비량, 품질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영향이 제일 공통적으로 받는 게 뭐냐면 제일 큰 게 밭갈이 횟수입니다. 우리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뭐 사용량 아니냐 그걸만 따지는데요.
이 쓰는 농약을 많이 쓰고 비료탭이라든가 품질의 생산 비용이 제일 영향 끼치는 건 농업에서 밭갈이 횟수입니다. 토양이 어떤 상태냐, 토양이 어떻게 다루느냐,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밭갈이가 이제 5번 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토양은 누구 맞더라 이제 이상한 용어는 작살나는 거거든요. 미생물량이. 왜냐하면 햇빛에 노출되면서 빗물에 쓸려가는 겁니다. 그럼 유기물 거기 속에 있는 영양이라든가 미생물의 환경 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밭갈이가 농업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수많은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 그거는 뭐 쉽사리 찾아낼 겁니다. 자료가. 그 다음에 뭐냐면 pH 토양 관리입니다. 토양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우리는 pH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미생물의 관리. 이거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제가 이제 한 9편이나 8편 정도, 11편 정도 돼가면 이제 한번 따로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pH 같은 경우는 과학적이라 하는데요. 정말 이런 내용 가지고 교육을 하면 교육생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때 또 다르고요. 밭갈이 횟수에 따라서 토양 유실량, 토양 미생물량, 토양의 미생물 균형입니다. 이런 것들이 병충해 연결된 거거든요. 이게 병충해 연결 그 발생에 따라서, 왜냐 또 밭갈이가 뭐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 하면 경반층 같은 작물이 뿌리 내리는데 뿌리량 이런 것들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수많은 연구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소개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라 봅니다. 이건 뭐 농사 지으신 분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바로 농약 사용이라든가 토양 자생력, 이제 품질 차이, 생산 비용 차이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기술의 이제 난이도를 밭갈이가 제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1그룹이냐 2그룹이냐 그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누가 하질 않았습니다. 농학에도 안 했고요. 제가 이제 농학 관계자들 가끔 이제 저한테 교육이 요청 와서 뭐 대학원생들하고 제가 재작년인가요? 이제 종종 오는 데들요. 교육할 때 이 얘기하면 충격받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또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왜 이걸 안 하냐. 할 말은 뭐 잊으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다. 자, 보시면 이제 농사 방법에서 전면 경우는 2그룹 농사고요. 그 다음에 3그룹 뭐냐, 부분 경우 농사입니다. 이거는 전통 농업의 외전기. 그게 밭갈이를 전체 안 하는 거죠. 부분 경우에 대해서 뭐냐면 또 위에 멀칭 안 뗀 상태를 얘기하고요. 4그룹은 뭐냐면 부분 경우인데 유기물을 덮은 겁니다. 흙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3그룹과 4그룹은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 5그룹은 자, 유기물 멀칭 행사에서 밭갈이 안 한 상태에서 된 거고요. 그래도 유기물 멀칭 무경운 농사는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또 다룰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무경운 농사를 한 분들이 되게 많고, 무경운 농사 얘기하신 분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20여 년 동안 이제 교육하고 우리 저를 이제 많이 이제 교류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많이 뵙게 되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99%가 모르셔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구라예요. 거짓말. 선의 거짓말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무경운로에 농사 하시는 분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잘못,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편에 하고요. 보시면 화학농도 이제 2그룹 화학농이 있고 유기농이 있다. 3그룹에 화학도 유기농이 있다. 유기농 멀쩡한 4그룹도 있다. 그런데 아직은 5그룹까지는 화학농과 유기농은 보진 적이 없다. 나와야겠죠? 나오겠죠?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5그룹까지는 그렇게 권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2그룹 전면 경우는 유기농입니다. 같은 마을에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책도 내시고 뭐 강의도 하시고 이름난 분들인데 같은 마을의 분인데, 이분도 이제 4그룹이고요. 이거는 보시면 이제 밭갈이 안 했죠? 유기농 멀칭했고 같은 유기농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하거든요. 보시면은 이건 80였습니다만은 2그룹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나중에 심기 전에 몇 번 밭갈이 했죠? 그리고 나서 북을 줄 때 또 밭갈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는 굉장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파의 모종을 키워서 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씨앗을 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0.15라고 0.15회라고 이제 표시한 건데요.
이 차이는 굉장하죠. 한번 바꿔도 아는 차이인데 같은 유기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명세나 알려진 분은 보면 바로 이 그룹에 유기농 하신 분이 더 목소리가 커요. 더 유명하고요.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화학농도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같은 경우 2그룹입니다. 이게 전문용어 화학농이고요. 이거는 4그룹입니다. 근데 같은 차이라다. 이게 화학농과 기술의 차이다. 화학농과 유기농만 아니라 자연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농도 이제 전면경은 2그룹 자연농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경은 3그룹 자연농, 유기농 멀칭 자연농, 5그룹 유기농 멀칭 무경은 자연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보면 이제 전면 경운하는 2그룹 자연농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자연농 하시는 분들이 2그룹 자연농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같은 자연농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자연농의 자연재배도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많습니다. 전면 경우는 자연재배가 있고요. 부분 경우는 자연재배, 유기물증은 자연재배가 있고요. 유기물증 무경운의 자연재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자연농 하시는 분 중에 자연재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문 경운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이 유기물증 부분 경우는 사그를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구분을 잘 못하셔요. 나누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연재배도 난 자연농합니다. 그러면 자연재배인지 자연농업인지 얘기도 해야 하지만 또 내가 자연재배한다 그러면은 몇 그룹을 해야 하든지 그래야 그분이 어떤 농사를 하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대답이 나오는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자연농합니다. 어떤 자연농 하십니까? 그냥 자연농 하는데 뭐 다른 자연농 한다고요? 이제 그런 얘기할 정도로 정말 제가 무한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농사 방법이 굉장히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서 자연농 중에서도 이제 사그룹 유기물 멀칭 부분 경우는 자연농이 어떤 거냐 보시면 이제 모종으로 심은 거죠. 이제 바깥 잃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씨앗을 파종하는 겁니다. 이제 씨앗을 기계로 바깥의 상태에 기계로 가서 이제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면경운이죠. 2그룹 자연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바깥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이 정도 차이는 뭐 같은 자연농으로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같은 자연농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그룹과 2그룹의 차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같은 자연농인데 4그룹은 이제 아까서 앞편에서 소개했습니다만 5그룹이 이겁니다. 자, 대개 보시면 무경운 하시고 무경운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시는 분 자체도 이걸 구분 못 하셔요. 되게 4그룹을 하시면 이제 나는 자연농 무경운 한다. 아니면 3그룹을 하고 무경운 농사합니다. 아니면 2그룹에서 무경운 농사한다는 뭐까지는 아닙니다만 3그룹과 4그룹은 되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3그룹과 4그룹에 그걸 무경운 하는데 5그룹이 무경운 농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모종을 심은 거 아니겠습니까? 4그룹은 씨앗을 심는다든가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직파한 겁니다. 저 일본의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이 이제 5그룹을 도전한 거죠. 무경 농사를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흙공을 만들어낸 거죠. 씨앗을 직파하면은 새가 먹어버리고 발 안 하니까. 그래서 씨앗을 흙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같이 만들어서 파종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도 보면 일본 농가들이 도전해요. 근데 정착가 안 되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뭐 올해 몇 평은 되지만은 흙공을 언제 만듭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말같이. 무슨 그런 글을 보고 우리나라 농부님도 몇 번 이제 시도하는 거 보고 내가 참 대단하다 생각만 했습니다만, 자, 무경 농사라는 개념이 바로 이 5그룹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농사 기술 난이도 2그룹, 4그룹, 4그룹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1편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대부분 초저가에 맞춰 있고 이제 중저가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만 농업이 정말 그 시장 포화인데다가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고 그래서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 오신 분들이나 저희 질문하신 분들이 나는 화학농을 우리가 뭐냐면 대량으로 하려면 이제 화학농을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럼 화학농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런 질문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 보면 그 유기농, 화학농의 그 명장이라 명의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했던 대답, 그 대안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문제는 얘기했고 이렇게 농사 종류도 있으며 농사 기술이 이렇게 나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나는 이제 친환경을 아니면 유기농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어쨌든 생산 비용을 줄여야 되고 품질을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 포화 상태니까 그 저가로서 다 수확해가지고 저가로 파는 거라서 굉장히 우리나라 소농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대농이라 그러면 뭐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까만은 소농에서 어쨌든 품질을 높여서 생산 비용을 줄이고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드리고요. 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